네, 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 깡통계좌 탈출기의 저자 파생트레이더 앤디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드디어 실시간 라이브 강의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롱텀 긴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는 집중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빠르게 습득을 잘 못하실 수도 있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제가 소수 정예반으로 20명 정도 모이시면 소수 정예반으로 제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도 좀 받고 제 노하우를 여러분들 드릴 예정이니까 무료입니다. 무료시니까 요 동영상 밑에 보면 카톡 상담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하신 분들은 제 요 책자까지도 무료로 지급을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오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모이셔도 바로 스타트를 하려고 해요. 소수정예로 다른 사람들 못 보게 딱 가둬 이렇게 막아놓고 제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박스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1강부터 5강까지가 여러분들 주로 무슨 내용이었죠? 바로 멘탈, 그죠?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 그럼 그 멘탈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트레인을 하고 내가 수련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직도 모자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요 중요한 내용이 생각날 때마다 기술적 강의하기에 앞서 조금씩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전문가에 대해서 강의를 듣든 고수의 강의를 듣든 뭐 경제 TV나 주식 TV의 강의를 듣든 강의를 들어서 그걸 배운 거를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강의를 듣고 매매를 실제적으로 해보면 수익이 잘 나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좀 하다가 대부분 그 강의처럼 매매를 안 하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좀 좋은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사기를 치는 강의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좋은 강의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 그럼 왜 그렇게 배웠는데도 잘 안 될까? 여기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 까먹고 다니시는데 저도 나중에야 이걸 느꼈거든요. 자, 뭐냐면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강의하는 강사가 자, 내 이 기법, 이 공부의 내용은 기법은 자, 확률이 80% 갖고 있습니다. 뭐 또는 뭐 90%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에서 20% 정도는 10에서 20% 정도는 그쪽 방향으로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 확률을 얘기하면서 이 강의는 그런 확률을 갖고 있으니 반드시 그렇게 안 가는 방향으로 안 갈 수도 있으니 리스크 관리 하세요라고 시작하고 강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강의에 사람들이 안 오죠. 그죠? 뭔가 내 강의를 들으면 100%다 돈 벌 수 있는 그런 환상을 심어주고 또 그런 확신을 줘야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자,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기법이 뭐예요? 기법. 공부, 기법. 그게 바로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확률에 근거한 거잖아요. 확률이니까 100%는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강의를 듣더라도 100%의 기법은 없습니다. 그 누누이 얘기했었고 앞에 1강부터 5강까지 제가 반드시 그 얘기를 했죠. 그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이 강의도 아닌가 봐. 그 다른 강의 또 찾으러 다니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좋은 강의도 많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게 뭐냐면 확률에 근거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갈 수도 있고 또 배운 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변칙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그냥 배워서 무조건 돈만 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 좋은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없고 조금 쓰려고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다시 원위치 돌아오는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 전문가 강의 허점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 써놨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강의는 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좋은 강의라도 반드시 그쪽으로 안 가는
리스크는 존재한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얼마만큼 내가 잘 대응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가 가장 키포인트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여러분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잖아요. 왜? 내가 실전 트레이더를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 제 강의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예 말을 하잖아요. 저는 확률에 근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떻게 돼? 항상 100%는 없구나. 그러니까 트집지 않는 애들이죠. 에이, 그거 그대로 안 가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맞지, 안 가. 100%는 없으니까. 그지? 아다케. 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트집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기법은 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첫 번째다. 이거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그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기법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강의를 듣더라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 여러분들, 박스권 그러면 우리가 정석적으로 뭐예요? 그죠? 고점도 일정하고 저점도 일정한 걸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박스권 매매는 뭐예요? 고점 매도 저점 매수예요. 야,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박스권이 왜 만들어지느냐. 여러분들, 박스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박스권이 어떻게 만들어요? 개인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박스권은 개인이 위로 올라오면 때리고 밑으로 오면 받아서 딱 일정한 고점과 저점을 만들 수 있어요. 개인은 안 돼요. 왜? 저마다 내가 바라보는 목표 수익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자, 대동단결해서 나를 따르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못해요. 왜? 안 듣지, 개인들은. 그러면 이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왜 그럴까? 그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why 왜 박스권이 만들어지느냐. 즉 어떠한 거대한 자금들이 위도 막아놓고 아래도 막는 거죠. 그죠? 그럼 거대한 자금이 막지 않으면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대한 자금이 왜 고점도 막고 저점도 막을까요? 그걸 또 다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죠? 매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박스권이 매집은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눈치 보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박스권 자체는 어느 정도의 물량 매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쓸데없이 왜 위도 막고 아래도 막아?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죠? 일정 부분은 어떤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서 매집을 해서 발산을 하게 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발산. 그죠? 박스권이 되면 곧 추세가 터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박스권에서는 적당하니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추세가 빵 터질 때 대부분 영매매로 물리게 돼요. 왜? 올라오면 매도치고 내려오면 매수를 받기 때문에 밑으로 쭉 빠져버리면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려고 보통 하거든요. 고수도 해요, 그렇게. 근데 거기서 박스권에서 이제 추세가 터지는데 밑으로 쭉 잘못 봤다가는 어떻게 돼요? 바로 계좌가 로스컷 당합니다. 이걸 대부분 망각하고 있더라고요. 박스권의 비밀은 다른 거 없어요. 거대한 자금이 위아래를 막아놓고 물량 매집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 추세가 터지는데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영매매를 하더라도,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더라도 반드시 컷을 주고 가야 돼요. 추세가 터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무조건 분할로 들어가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컷을 주고 그 추세에 순응을 하게 매매를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이게 박스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박스권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그냥 고점 매수 저점 매수니까 그냥 일정 박스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배워보니까 이 박스권이 진짜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죠? 곧 추세가 터진다. 박스가 짧으면 짧은 추세가 터질 수도 있고요. 박스가 길면 긴 추세가 터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모든 기법은 100%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상당 부분 확률로 어떻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박스권에서 이제 터질 때가 상당히 많이 개인들이 위험한 구간을 많이 겪습니다. 왜? 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지할 때 매수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밑으로 뚫려서 이탈해 갖고 쭉 빠질 때 추가 매수 하다가 골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게 바로 박스권입니다. 추세가 언제 터질지는 저도 몰라요. 바로 확인을 해야죠. 뭘로? 추세대.
확인을 해서 거기서 컷을 주고 반대로 들어가야죠. 추세에 순응하는 매매를 해야겠죠. 이해되시겠죠? 또 있어요. 이 박스권일 때 이평도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이평성 제가 강의를 해드릴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추세 때부터 시작해서 박스권까지 왔으니까 박스권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린 거고, 그래서 박스권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다? 누군가 세력이 거대한 자금에 의해서 위아래를 막아놓고 매집을 하고 있구나, 가능성이 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곧 추세가 터지면 영매매할 때 손절을 반드시 걸어야겠구나 라는 게 매매의 팁입니다. 이렇게 말로 해드린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런 강의는 실전 매매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강의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난 박스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파동을 되게 좋아해요. 상방 파동, 즉 추세 때 상방 파동이라 하방 파동, 추세 때가 하락으로 되는 이런 파동을 되게 좋아하지, 박스권을 상당히 싫어해요. 왜? 추세 터질까봐 되게 무서워하는 편입니다. 이게 추세도 또 이쁘게 한 방에 빵 터지면 좋은데 엄청 흔들어대요. 박스권에서는 칼 듯 말 듯 칼 듯 말 듯, 예. 이렇게 아주 장난질을 너무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따라다니다가 녹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권을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일반 개인들은 어느 정도의 박스권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중요한 거 드렸으니까 그 비밀이 뭘까 딱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처음에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먼저 추세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세 때 강의를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들 추세를 파악해서 상방 추세냐 하방 추세냐 방금 얘기한 박스권 추세냐를 보고 먼저 추세대를 그리세요. 추세대가 있으면 추세대가 먼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추세대를 그려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평의 지지저항을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고 나서 지지에서 매수를 할 거냐, 추세대 상방이면 지지 매수 위주로 보면 되고, 추세대가 하방이면 우하향이면 어떻게 해요? 저항권 매도 전략을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내 유튜브들 보면 다 수평의 지지만 그거나 잘 맞기는 해. 근데 더 우선한 게 뭐예요? 선물 파생 매매는 방향성 매매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추세대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박스냐 상방이냐 하방이냐, 그 다음에 수평 지지저를 그어 놓고 나서 겹선의 지지저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수평 지지와 추세대가 겹치는 그 구간, 상방 트렌드로 이렇게 간다면 이런 어떤 추세대의 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입을 해야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올라갈 것 같아서 매매, 이것도 지금 설명할 부분이 되게 많은데 개인들이 대부분 이런 매매하거든요. 올라갈 것 같아서. 이 같아서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요. 개인들을 깡통계좌 타시는 분들한테. 일단 제일 먼저 할 건 추세대를 그어 놓고 추세대를 찾는다. 두 번째, 수평의 지지저항을 그 다음에 찾는다. 될 수 있으면 추세대와 수평 지지대에서 같이 겹치는 선 위주로 진입 타임을 노리면 조금 더 진입해서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진다. 100% 수익 본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모든 기법을 그냥 배우면 다 돈 버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반드시,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많은 확률로 그쪽 방향을 가니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첫 번째다.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각하셔서 차트 추세대 그리고 수평 지지 그리는 방법, 즉 차트 공부하는 방법, 가장 기초 표현을 여러분들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더 먼저 중요해서 이거 먼저 해요. 원래는 캔들부터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시간 매매를 하시는 분들 많고, 일단 차트를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상담을 하다 보니 차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초 정석을 먼저 알려드리는 거니, 이거 제가 개발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해서 실전 내가 트레이더를 해보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더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되짚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잘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캔들로 가봅시다. 이 캔들에 대해서도 내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자, 일단 캔들 차트에서 추세대
뭐 수평 지지 때도 중요하는데 원래 차트에서 가장 첫 번째 시그널이 있습니다. 진입 시그널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캔들이에요. 캔들. 자, 양봉. 그러면 시가, 즉 시작한 가격이 저가고 고가, 끝난 가격이 고가, 종가 고가를 우리가 양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거. 그죠? 음봉. 자, 시가가 고가고 저가가 종가가 저가인 거. 그죠? 종가가 저가인 거. 시가가 고가고 종가가 저가인 경우를 우리가 음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워놓으면 우리가 실전 트레이드에서 아무짝에 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양봉이 왜 나올까요? 양봉, 매수를 누군가 하니까 양봉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양봉이 왜 나와요? 말을 하면 그것도 대답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양봉이 왜 나와요? 매수하는 세력들이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는 거고요. 음봉은 왜 나와요?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는 겁니다. 즉 반대로 우리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매수 힘이 들어온 거를 양봉, 매도 힘이 들어온 거를 음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진입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캔들, 양봉, 음봉이다. 그럼 모든 양봉과 음봉이 다 진입 시그널이 아니죠. 그죠? 네. 그럼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 양봉은 매수세고 음봉은 매도세야. 그래, 그럼 첫 번째 시그널이 무조건 모든 양봉은 다 매수고 모든 음봉은 다 매도야? 아니죠? 자, 그 다음 번 넘어가겠습니다. 뭘까요? 바로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자, 아까 양봉은 매수세라고 했죠? 작은 양봉이 힘이 세요? 장대 양봉이 힘이 세요? 여러분들, 장대 양봉이 힘이 세지. 자,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양봉이라는 놈은. 근데 단봉보다는 장대 양봉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또 누가 이래? 에이씨, 장대 양봉 나왔다고 다 올라가니? 이런 소리에 또 한다고. 내가 그냥 주둥이로 그냥 확. 이해되세요? 확률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첫 번째 정석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정석을 배우는 겁니다. 그죠? 상식적이잖아요. 양봉은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장대 양봉은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맞습니까? 자, 음봉은 강력한 매도세, 나 밑으로 내려가요 라는 첫 번째 시그널인 거예요.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부터 첫 번째 시그널이 나오고, 그 이후에 계속 지속형이 나오느냐 반대방에 나오지 말아야 할 캔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매 타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캔들은 여러분들 뭐 양음양, 일양양, 장대양봉, 삼음봉, 뭐 갭 이런 거 막 외워봐야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응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힘의 논리, 즉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의 논리로 캔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실시간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매매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캔들을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강의 들어본 적은 여러분들도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밖에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왜 나왔을까? 강력한 매수세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진입 시그널, 매수의 진입 시그널이 발생했구나. 따라서 얘 양봉이 바로 기준 양봉이라고 합니다. 기준 하잖아요. 기준 양봉이 뭐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양봉을 훼손하면 돼요, 안 돼요? 올라가는 힘을 작용했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기준 양봉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 다음번 강의에는 이 캔들을 조합하는 것까지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장대 양봉, 그죠? 강력한 매수 힘, 즉 기준 양봉이 등장했고 첫 번째 차트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온 거다. 여러분들 그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지속형으로 나와야 된다는 게 뭐냐면, 아까 그 기준 그죠? 시가를 안 깨고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캔들이 나와야 되고, 장대 양봉을 훼손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속형, 그죠? 될 수 있으면 중심값 안 깨는 게 더 좋고, 장대 양봉의 요 중심값입니다. 요걸 안 깨는 게 좋고, 그 3분의 1 정도에서 지속형이 나오는 게 좋고, 그 다음 캔들이 더 좋은 건 이 종가
고가 위에서 노는 게 더 베스트고, 장대 양봉 하나도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장대 양봉도 다 같은 장대 양봉이 아니에요. 주식은 거래량까지도 봐야 되겠지만 파생할 때는 장대 양봉에 또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급 쪽으로 갔을 때 그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장대 양봉이 뭐다 라는 거 먼저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 그죠? 계속해서 지속형, 즉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캔들이 나오면서 우상향해야 된다. 그래야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요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도 양봉 하나에 독특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독특한 건 없어요. 진짜 정석인데 이런 강의를 들은 게 여러분들이 없어서 그렇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음봉, 강력한 매도세, 그죠? 계속해서 똑같습니다. 지속형이 나와야겠죠. 즉 장대 음봉은 이 시가 고가가 손절선이에요. 매도하신 분들은 저 고가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내려가면 매도 포인트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나오지 않아야 캔들이 나오면 안 된다도 추후에 두 캔들, 세 캔들 설명할 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캔들이 좀 더 다양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해가 돼요. 그냥 들으면 외우려고 해. 저도 외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누구죠? 일본 그 캔들 기법 개발한 사람 그 책 사갖고 막 달달달달 외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실전 매매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바로 이 정석, 즉 장대 음봉, 장대 양봉, 강력 매수세, 강력 매도세를 머리에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캔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꼭 장대 양봉, 장대 음봉에 대해서 개념을 머릿속에다 잘 넣어두세요. 그래서 다음번 8강 강의에서는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기초를 잘 다져 놓으시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상기를 시키세요. 자꾸 잊어먹고 막 그럽니다. 막 뉴스발로에서 장대 양봉 일단 팍 터졌는데, 그죠? 나스닥?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서 막 매도 치더라고. 여러분들 장대 양봉 나오는데 매도 치는 기법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뉴스 나왔다고 다시 되돌아간다고 막 때려. 그 뉴스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뉴스인지 아니면 다시 내려올 뉴스인지 여러분들 그거 판단할 수 있어? 일단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손실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돈 벌겠다는 욕심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짓을 많이 한다니까. 좀 이해되세요? 아니 장대 양봉 빵 터졌는데 거기서 매도를 왜 치냐고. 보고 나서, 그죠? 양봉에 뭐 시가가 깨지거나 그 다음에 뭐 하락 잉태형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게 나온 다음에 진입을 해야지. 그냥 뉴스발 하나 빵 터졌다고 갔다가 위에다 그냥 매도 치니까 만약에 연속 쭉쭉쭉쭉 날아가면 그대로 깡통 차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우리가 정석대응만 해도 여러분들 돈 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박스권부터 해서 일단 장대 양봉, 장대 음봉까지만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듣고 다 까먹어.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만이라도 좀 잘 알고 계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추세선을 먼저 그어라. 차트에서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수평의 지지저항을 체크해서 방향에 따라 겹선에, 즉 동시에 선이 겹치는 쪽에서 진입 타임을 노리는 게 승률이 좋다. 이해되시겠죠? 박스권의 비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만간 추세가 터진다. 그럴 때 반드시 손절을 걸어야 하며, 박스권은 개인이 못하고 어떤 거대한 자금들이 박스권을 형성하니 매집을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추세가 터질 때는 반드시 손절을 걸고 그 추세 방향에 순응을 해야 된다.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은 뭐다? 강력한 매수세, 강력한 매도세이니 첫 번째 차트의 진입 시그널이 된다. 이후 캔들을 보면서 진입 타임을 노리면 된다가 오늘의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꼭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깡통계좌 탈출기 1기를 모집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조금 더 깊숙한 내용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강의를 해드릴 거니 아마
뭐 인디케이터 갖고 짜맞추고 이런 강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진짜 실전 트레이더가 깡통 계좌를 탈출했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그냥 과감 없이 다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힘드신 분들은 오셔서 저랑 함께 하셔서 강의 내용 듣고 매매 활용하셔서 좋은 수익을 좀 거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7강이죠. 7강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강에서도 계속 캔들에 대한 거 독특하게 제가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8강 캔들에 대한 거 계속 강의를 들어갈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거 꼭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그거 무시했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파생 트레이더 앤디였습니다.